이야기 51번째입니다. 언론은 개혁의 동반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빗속에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 살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론의 올가미를 씌우는 언론인 출신도 있음을 볼 때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군인들이 정치한다고 했을 때 실은 국민을 탄압하는 기술을 지식인들이 제공한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언론인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도 헤아려 볼 일입니다. 자신의 나태나 소홀함을 다른 탓에 돌리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의 경직성은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한 데서 깊어졌고, 대화 통로가 없다기보다는 대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나 정치력으로 문제를 풀 수 없거나 풀려고 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종의 패배주의라고 할까, 해보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 입을 결과나 상처만을 헤아린 나머지 대화에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헤아려 나감에 있어서 잘못된 책임은 언제라도 내가 지겠으되 영광은 나라의 민주화와 국민에게 돌린다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 없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언론의 힘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한 번 신문에 보도되면 그것이 비록 오보일지라도 사람들은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믿을 만큼 그 힘은 큰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의 공신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매스미디어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뿐더러 언론이야말로 성역 중에서도 성역입니다. 언론은 청와대도 군부도 그 어디에든지 다 비판할 수 있지만 언론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힘은 큽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지닌 매스미디어가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에 따라 그 사회나 나라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언론은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 위에 쓰며 또 어떤 가치관을 사회에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언론은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중대한 역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문민정부는 분명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 길은 최선의 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론은 분명하게 이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있는가? 언론계 안에 개혁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런 심도 있는 반성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 중에서도 방송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방송의 힘을 표현하기를 환각제가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방송이, 특별히 텔레비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때, 예를 들어 피를 보여준다든지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폭력물을 자주 보면서 폭력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특별히 방송은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심어주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인간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방송의 힘은 크다고 봅니다. 과거의 가톨릭이 우리만이 아니지만 방송이 체제편에 서서 어떤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할 때 신문도 그랬지만 방송이 한 일주일 정도 마치 교회가 친공 세력처럼 몰아붙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해방신학이다 뭐다 하는 식으로 별것을 다 동원해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송인들,
방송 편집을 맡은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분들이 어느 만큼의 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의 사회 공기로서의 막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